네, 안녕하십니까. 아, 샘 양입니다. 세피디티입니다. 우리 세계 경제 위기, 향후 결과는 이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테리프죠. 테리프의 샤크, 미국 트럼프의 노림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사실은. 아, 하지만 어쨌든 좀 흐름을 봐야 된다. 저희가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어, 중요한 점은 일단 우리가 이 테리프 테리프가 어떤 쇼크를 줄 것인가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 구조를 한번 본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을 때 이런 영상을 또 만들었었죠. 그 미국 경제를 알아야 세계를 읽는다. 이런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 미국 경제 구조 여러 가지 투자도 있고 또 소비가 있는데 그 미국이 지금 상당히 소비를 많이 하는 그 국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미국은 마음씨 좋은 나라였어요, 사실은. 그 무역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외국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한국, 중국 여러 나라들이 사실 먹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부채가 어, 그 내셔널 뎁스, 페더럴 뎁스 이런 그 용어를 이제 상호 이제 교환적으로 쓰고 있지만 이 부분의 문제가 심각한데 사실은 그 부채 규모를 계속적으로 늘리면서 해결을 해왔는데 양심적인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애국심이 많은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문제를 간단하게 이제 풀지 않고 그냥 자기가 대통령 집권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부채 규모도 늘리고 돈도 찍어내고 이렇게 진행할 수도 대부분의 관료들이 사실 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이 트럼프는 자기가 사업을 해서 어떻게 어쨌든 간에 자기 자수성가 그 부모 그 부친으로부터도 많은 돈을 물려받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사실은 자기가 아이디어 내고 또 이렇게 언론도 잘 다루고 You are fired 이런 그 언론에 나가서 TV 쇼도 하고 이런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자수성가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애국심이 또 강한 거죠. 미국을 부흥시키겠다. 미국을 다시 그 강한 그레이트한 아주 상당히 영향력 있는 파워풀한 국가로 다시 탄생시키겠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사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7조에 가까운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월급도 하나도 받지도 않아요. 사실은 대통령 월급을.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 구조에서 이제 이 경제 구조를 이 부채 구조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빚을 내서 이자를 갚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깨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지금 그 신경을 쓰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이 워낙 지금 사실은 저가 공세로 하고 또 물량 공세로 하고 또 세계의 재패를 또 노리려고 그러죠. 넘버 2죠. G2가 지금 확실한 G2고 인구도 많고 또 생산도 또 이렇게 저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지 못하면 미국이 지원의 국가 세계 넘버원이 위태위태해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관세, 무역 전쟁 이런 거에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겨냥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중국을 분열시킨다기보다 분열이 될 가능성도 많이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좀 이론적인 얘기를 지금 사실 이게 교과서에 없는 새로운 얘기입니다. 이 트럼프가 단순한 뇌구조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테리프, 관세, 뭐 이 관세 얘기가 사실은 이게 조세 뭐 이렇게 나올 때 이 테리프란 얘기를 잘 안 씁니다, 사실은 옛날에. 근데 최근에 들어서 쓴 거죠. 관세를 펴는 관세 세액을 뭐 이게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비율표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들여오는 상품 가격의 일정 비율에 부과됩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 관세는 무역 적자에서 무역 적자, 무역 적자, 무역 적자에서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무역 적자. 잘 글씨가 안 써지네요. 이 적자를 지금 줄이겠다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지금 백이 났다. 그러면 이거를 똔똔이 막히기 위해서 이걸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세는 이 산업 보호를 하기 위해서 산업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매긴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국내 기업의 이윤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부과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을 그대로 하는 거죠. 국내 기업의 이윤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뭐 정기선, 뭐 운임요율표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사실은. 자, 이 자유무역 트레이드가 이제 기존에는 원래 자유무역으로 이렇게 서로 그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수출하고 또 이렇게 수입하고 없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수입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유무역을 했었는데 미국이 지금 무역 적자가 사실 어마어마하고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기축통화 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를 지금 유통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되죠?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합니다. 물건을 수입을 많이 하고 달러를 줘요. 달러를 수출국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달러를 가지고 가서 또 그 국가는 또 다른 나라로부터
또 원자재나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또 달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의 그 유동성, 또 달러의 기축 통화 이런 거를 위해서 사실은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해서 그런 체제를 경제 체제 시스템을 갖다 그 월드 트레이드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고 그 만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조업도 미국에서 내보내고 파이낸스 쪽만 강하게 해서 미국이 에,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에서 넘버원의 위치를 또 이렇게 하고 또 무기도 많이 사주고 또 세계의 그 경찰로서 악의 추월 또 응징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빅브라더로서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걸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저 동맹국도 알아서 무기 체제, 무기를 구비하고 안보를 강화해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미국의 이 부채, 부채 부분이 이게 사실 제일 큽니다. 이게 부채. 그다음에 이제 이게 부채를 늘리는데 이게 국채로 하잖아요. 본드를 하는데 이거 본드를 국채를 누가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 본드를 이게 사줘야 되는데 이게 사주려고 그러면 국채 가격이 국채가 계속 이게 미국이 경제가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외국에서 이 국채를 사지 않습니까? 이게 투자할 때. 그런데 이제 이 핵심은 뭐냐면 저희가 상반된 거죠. 미국이 국채를 외국에서 사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국채의 가격, 이 국채에 투자했을 때 이익이 많이 생겨야 되겠죠. 그냥 은행에다 넣는 것보다 그 국채 가격이 국채로부터 샀을 때 이익 나는 프로핏이 많이 나야 됩니다. 이게 상반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노리는 건 뭐냐면 제 생각인데 일단은 국채를 지금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이자를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이자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자를 떨어뜨리는 거. 떨어뜨리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국채가 또 발행을 하더라도 또 사가야 되잖아요. 그죠? 사가는데 거의 0% 이자로 국채를 발행하겠다.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새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중국이 지금 가장 세계 무역의 시스템을 지들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자를 떨고 또 지금 지불하고 있는 이자도 떨구겠다. 결국은 이제 은행 금리도 떨굴 것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떨구지 않겠지만 시장에서 떨구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커런트 뎁트의 US 미국의 뎁트의 규모는 어떤 내셔널 뎁트가 이제 대개 이제 36 트릴리언이랍니다. 36조 달러.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를 양심 있는 양심 있는 또 그 애국심이 강한 트럼프가 쉽게 이걸 뎁트를 막 늘리려고 안 하고
이자도 줄이고 이자도 감소시키겠다. 이 정책을 지금 넘버 원으로 삼고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무역 적자 규모를 줄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미국의 부채 규모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음, 음, 그 36.5조 달러 이렇게 아까 했죠. 공공부채는 29조에 달러서 정부가 부채는 7.4조 달러, 고령화라는 사회보장 및 의료 지출 증가, 세수 감소, 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 확대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의 핵심 측근이 지금 일론 머스크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지금 다 점검하고 있어요. 사회보장, 의료비 지출, 뭐 이런 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연금을 갖다가 뭐 200살이 넘는 사람이 지금 뭐 받아가는 거 이런 거 다 지적이 된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정부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덧지를 지금 만든 거죠. 근데 이제 공무원도 줄이고 부처도 뭐 축소하고 폐지하고 이건 어느 나라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지금 덧지에서 트럼프가 사실은 고문 비슷하게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머스크도 지금 애국자죠, 사실은.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하고 지금 사실은 코드가 맞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뭐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데모도 사실은 뭐 공무원 막 자르고 뭐 어느 나라나 사실 공무원 수가 많은 거죠. 공무원 수는 줄일 수가 도저히 없어요. 공무원 줄인다는 것은 거의 뭐 전쟁 수준에 가까운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무원 줄일 수 있겠어요? 한국에서? 뭐 어느 나라도 공무원을 줄이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You are fired. 네? 예선도 삭감하고 막 그냥 과감하게. 그래서 이제 관세 정책의 의도 뭐 이거는 이제 뭐 10% 20%가 아니고 25% 기준으로 지금 막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미국의 부채가 워낙 세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트럼프를 만만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아, 여기 뭐 저널에도 보면 지금 뭐 리세션이 트럼프의 테리프로 뭐 디프레션이 오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좀 신중하게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좀 물도 좀 마시면서.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2025년 지금 4월 10일에 보면 그 차이나가 또 보복으로 84% 미국 상품에 대해서 보복적인 관세를 하겠다 그런데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지금 3월 달에 양해도 했는데 인민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경제 성장률을 5%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5%를 지금 달성을 못할 거예요, 아마.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막 올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미국이 좀 노림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중국이
휘청휘청 될 겁니다. 왜냐면 거기에 지금 청년들도 불황에 취업률도 나쁘고 또 부동산 붕괴 조짐도 있고 또 지방정부가 부채가 또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그 경제학자들이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대다수인데 결국은 미국도 엄청난 타격을 볼 수밖에 없어요. 주식도 지금 사실은 엄청나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물론 이제 인위적으로 막 올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장기적으로 또 이렇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조금씩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있겠습니다만은 주식 시장도 1개월, 2개월 이내에 회복이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어, 트럼프의 핵심 측근인 일론 머스크도 기업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뭘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일도 하고 또 공무원 자르는 일도 많이 하고 부처도 줄이고 뭐 이런 것도 서슴없이 막 하고 또 외국에 대해서도 뭐 외교 정책까지도 지금 관여하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주주들이 또 불만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 2개월 안에 6월 달쯤에는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그 트럼프 정부의 그 중요한 핵심적인 정책의 방향은 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서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 뭐 워낙 다양한 얘기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부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게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고 있다는 거고 그 지금 뭐 워낙 문구들이 많기 때문에 아, 이만큼이 났다는 거죠. 지금 부채 규모가 그죠? 지금 뭐 어마어마한 부채 규모입니다. 사실 2024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GDP 대비 123%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페더럴 데 트렌드. 그러니까 이게 빚이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지금 오늘 어, 얘기한 거는 미국의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네. 자유무역, 무역 적자금, 부채, 국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떨구고 결국 국채에 뭐 상환하는 이자율을 떨궈서 결국은 이 전체적인 부채 규모를 조정하겠다 하는 그래서 장기적인 그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결국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 기업체를 유치를 하고 생산을 하고야 또 고용을 창출시키는 그런 노림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을 텐데 그때도 이제 결국은 트럼프가 승리를 하기에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트럼프가 한 번 더 하겠다 뭐 이런 속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거기까진 뭐 그런 얘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피디 TV입니다. 샘 양입니다.